자, 666페이지입니다. 이제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주택 건설 1번 사업주체가 있죠.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사업, 대의조정 사업, 사업을 시행한 자를 사업주체를 하는데 시험 문제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밑에 보면 662페이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1번 등록사업자 그 숫자는 좀 암기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1년이죠. 1년 동안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대지 연간 만 20만입니다. 단독 20, 공동 20, 대지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면은 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1년 동안 20만 이상 하면 등록할 것. 옆에 보게 되면 이제 2번 비등록 사업자인데 박스 안에 보면 국가, 지자체, 공사, 그리고 공익법인 그리고 5번 주택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함께 할 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 사업자와 함께 할 때 거기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가 잘 나와요. 연간 20만 이상 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가, 지자체, 공사는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공익법인도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고 주택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함께 할 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 사업자와 함께 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싹 넘어가고 671페이지 보면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이란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역 그러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하려고, 직장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마련하려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니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하려고. 조합의 법적 성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조합은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조합의 종류는 3가지인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2가지 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건설, 직장이죠. 직장이 2가지로. 주택조합은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입니다. 2번째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도 있고 2번째 직장주택조합은 공급을 받는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받는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인데 뭘 공급받냐 그러면 국민주택이요. 국민주택을 남보다 먼저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었어요. 3번째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주택 이렇게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고 건설하는 직장도 시군구에 인가를 받고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 얘도 시군구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잘 나옵니까 하면 당연히 얘가 잘 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에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온 게 이 부분이요. 남들은 전부 다 시군구에 설립인가 받는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한다. 이렇게 건설을 하려면 건설할 땅이 있어요. 땅. 건설할 대지. 땅이 있어야 돼요. 대지 면적의 80% 이상 되는 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다 주택 건설하겠다. 대지 면적이 얼마냐 말이야. 100평이다. 80평 이상 사라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라. 즉 지주 동의를 80% 이상을 받아라 이런 얘기.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군구 인가받아야 되는데 시군구 인가받기 위해서는 자 조합원 모집해야 돼. 조합원은 건설 예정 세대수가 여기다 몇 세대 건설하면 500세대 이렇게 500세대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 있어야 되니까 조합원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그러니까 25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최소는 20명 이상 돼야 돼요. 500세대의 50% 0.5 얼마라고요? 250명. 만약에 30세대다 그러면 30세대 0.5 하면 얼마였어요? 15명 되죠? 이때는 안 되고 몇 명이요? 20명.
얘도 건설하니까 50% 이상으로 하되 20명이다. 얘는 건설 안 하니까 50은 필요가 없고 20명 이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은 수가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아파트 리모델링 합니다. 몇 세대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리모델링은 조합은 수가 없어요.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가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을 한 채 가진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 그래야 돼요.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아까 9개 지역이죠. 9개죠. 지역이 전국이 몇 개라고 하면 9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0여 하나 가진 세대주. 그러면서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살 것. 직장주택조합은 기역은 똑같아요. 기역은 위하고 똑같아요. 무주택 세대, 80여 하나 가진 세대. 니은은 직장이니까 같은 도시에 있는 같은 직장이요.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해라, 근무.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이는 우리나라 국민주택은 누구만 주냐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만 국민주택 줘요. 집 있는 사람은 안 줘요. 니은은 위하고 똑같아요. 같은 도시, 같은 직장 근무할 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법을 건설했던 건축법을 했던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 단지 내 상가, 복리시설 소유자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알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먼저 2번 주택조합의 설립에서 1번 설립인가 설립신고 나왔죠. 1번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많은 수 구성의 주택 마련, 리모델링하기위해서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공급 직장주택 제외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가로는 뭐라 한다? 시군구란다. 시군구인가. 입니다. 얘 지금 얘는 지역건설 시군구인가, 직장건설 시군구인가, 리모델링은 시군구인가,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 얘는 신고니까 가로 안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고. 2번 일에 따라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는 자는 해당 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은 땅 사라가 아니고 쓸 수 있음을, 그러니까 사용승낙서 80% 이상 사용승낙서 받아오라. 그래야 설립인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넘기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것은 밑에 이제 그 박스 암기하는데 그 암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4번 보면은 공급이죠. 공급.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 설립할 때는 시공구에게 신고한다. 그게 시험에 가장 잘.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는 시공구에게 신고. 남들은 인가 혼자만 신고. 2번 조합 설립 절차입니다. 1번 안중요. 2번. 이제 2번은 신설됐으니까 그러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탈퇴 의사일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의 탈퇴 의사일리고 탈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급,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 비용에 환급 청구할 수 있고 서류 제출 무시하고 이것은 넘어가고 이런 데까지 다 날셉니다. 673페이지 패스. 그러니까 나중에 4월달쯤에 가서 할 겁니다. 74페이지도 패스고 중요하지 않고 75페이지도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뭐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느냐 그러면 박스 위에 박스 2번 봐봐. 2번 누굽니까? 중개업자죠. 중개업자가 자 위에 맨 위로 가서 주택조합 업무대행입니다. 주택조합 가로 건너뛰고 조합의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호 하나의 해당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개업주 뭐 할 수 있다고?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할 수가 있다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3번 보면은 3번. 자,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 성실에 따라 업무 수행하고 거짓,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 말씀에서 안 되면 자기 잘못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 끼쳤으면 손해배상 책임 의무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4번 넘어가고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큰 4번 조합의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얘도 패스 지금 안 중요. 옆에 3번 조합의 임원 조합원 구성에서 조합원 수 중요. 조합원은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가로 안에 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제외 그랬죠. 아파트 몇 세대 지을 겁니까? 500세대. 조합원 몇 명 모집해야 돼요? 250명. 근데 임대가 100세대 있는데요. 그럼 임대 빼고 400명에 대한 50%니까 200명 그래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인데 건설 예정 세대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제외하라. 임대를 뺀 분양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20명 이상이 된다. 이 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500명이 50%는 250명이지만 이번에 30세대 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30세대 한다. 그것은 15명인데 그때는 20명 이런 얘기요. 그래서 조합원 수 중요한 거 기억해야 돼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이다.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가 없다. 건설 예정 세대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는 제외한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면 조합원 자격 부여인데 조합원,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사람은다. 다음은 조합원 사망으로 지상속받는 자는 자격이 필요 없다. 사망 상속은 모든 법은 다 똑같아요. 사망 상속은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가가 뭐냐? 가가 쫙 읽어보면 조합설 민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처음부터까지 무주택 세대이거나 85 하나 가진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85 읽어보면 결론은 요점 그거예요. 조합설 민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 80 하나 가진 세대주. 나머지 읽으면은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정리하면 그 부분이요. 근데 그런 내용 가지고 함정 쓰지도 않아요. 무주택 세대 85 하나 가진 세대. 90제곱미터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90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넘을 거니까. 85는 하나 가지고 있어도 돼요. 넘겨보면 직장입니다. 직장 가 똑같아요. 무주택 세대 85 하나 가진 세대.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해라. 근무. 그 가번 보게 되면 국민주택 공급받기엔 직장주택자부 뭐만 따진다? 무주택 세대주만. 집 있으면 안 돼. 리모된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법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리엇 단지 내 상가, 복리니까 상가 소유자 포함한다. 디귿 건축법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했던 주택법으로 했던 그냥 공동주택의 소유자고 뭐가 있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별것도 아니요. 지역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택 세대 80 하나 가진 세대 그러면서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직장 그러면 무주택 세대 80 하나 가진 세대 같은 도시 같은 직장 근무. 공급받기 위한 직장 그러면 무주택 세대 그리고 같은 도시 같은 직장 근무. 리모된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입니다.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인데 주택,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맞고 이렇게 설립인가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은 안 되는 원칙입니다. 인가 후에는 교체하지 마라. 신규 가입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절대가 아니고 원칙.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 승인도 있고 결혼 충원도 있고 이번에 여기다가 몇 세대 모집할 겁니까? 500 몇 세대 할 겁니까? 500세대 할 겁니다. 몇 명 모았어요? 250명 모았어요. 조합설 민가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250세대 뭐로 가야 돼? 이제 일반 분양 가야죠. 일반 분양 갈 걸 그냥 차라리 뭐 하자? 추가 모집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라 이런 얘기요. 추가 모집 인정된다고. 두 번째 다음 같은 경우 충원된다고 충원. 첫 번째 조합원 사망 어쩔 거예요? 상속인이 들어야지.
나, 다, 라, 마 대부분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볼 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 결격사유가 공법에서는 결격사유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결격사유는 중개사법에서는 사유가 중요한 거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고 공법에서 결격사유는 잘 봐봐야 돼요. 조합원의 결격사유입니까? 임원의 결격사유입니까? 그것만 따져. 1번 보게 되면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요? 임원이 안 된다지. 임원이 안 된다지. 조합원이 안 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임원의 결격 사유냐, 조합원 결격 사유냐, 공법은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대충 읽어보고 뭔가 하자가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자가 어디까지냐? 그거 따지지 말자고. 2번 당연퇴임. 그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임합니다. 근데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4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데 뭐 지금 중요하지 않고 우선공급 볼래요? 우선공급 치사기 합니다 쓰는데 우선공급은 주택조합, 리모델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 하에한다에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공급 직장주택조합이든 사업주택과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 우선공급 할 수 있답니까? 하에한답니까? 할 수 있다. 거기를 바꿔요. 하에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봐봐요. 이렇게 지금 주택조합에서 500세대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조합을 해서. 조합은 몇 명이요? 250명. 얘들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요. 우선 공급 하에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자기 집이 없으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집이 다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한테 뭘 공급하냐고. 그래서 리모델링은 제외. 그걸 갖다가 포함 이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선 공급에 함정이 3개 있어요. 함정이 3개. 리모델링을 제외한다. 제외를 치사하게 포함 살짝 바꾸고 우선 공급 할 수 있다를 하이한다. 우선 공급 할 수 있다를 하이한다. 그렇게 바꾸는 거 우리 시험자. 그러니까 어디가 바뀐다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거기는 어디가 함정이고 이게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이미 함정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자료 공개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조합의 감독에서는 2번 봐봐. 2번. 시군구청장은 조합의 주택조합, 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설빙과 취소할 수 있다죠. 우리 주택법은 취소하이한다가 없어요. 주택법은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나중 가게 되면 어디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따지거든. 주택조합은 무조건 취소가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무 설립인가 봤으면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명령 처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처음부터 조합이 많으니까. 맨 처음 가가지고 671페이지 보면 671페이지. 자,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인데 지역은 건설, 직장은 건설도 있고 공급도 있고 리모델링이 있다.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냐 신고냐 그러면 원래는 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다. 근데 그렇게 가고 지역 직장은 주택을 건설하면 땅이 있어야지 땅이. 건설할 대지 면적 80% 이상 사라가 아니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사용 권한을 확보해라. 지주 동의 80% 이상 받아와라. 그래야 조합 설립인가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넘겨보면은 이제 조합의 설립 절차는 딱히 없었고 넘어갔죠. 쭉 넘어가게 되면 어디 갔습니까? 675페이지 가가지고 675페이지 손해배상 하여튼 우리가 중개업자가 업무 대행하면서 중개업자 잘못 쓰도록 손해 끼쳤으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
76페이지 설명한 게 없고 77페이지 조합원 수 기억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 조합원은 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이 된다. 리모델링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 그러면 지역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택 세대 85 하나 가진 세대 그러면서 6개월 이상 거주. 직장 그러면 무주택 세대 85 하나 가진 세대 그러면서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 무주택 세대 그리고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단지 내 상가, 복리시설 소유자 포함한다 그랬고요. 교체하고 신규 가입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떨어지면 조합원이 누구라는 게 딱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충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 조합원 사망, 교체하는 경우는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어도 뭐는 없다?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고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효력이 잃지 않는다. 그리고 680페이지 갔더니 자, 주택조합,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제외,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만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았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하이한다는 아니다. 그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 봐봐요. 문제 보게 되면 116페이지 봐보세요. 116페이지 1번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대지정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죠. 2번 토지공사 등록 안 한다. 틀렸죠. 3번 지방공사 등록 안 한다. 얘는 맞았네요. 안 한다 했으니까.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 국정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국가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부 다 등록 안 한다인데 남들은 한다 해놓고 3번만 안 한다 했으니까 3번이 맞죠. 2번 주택조합 틀린 거 1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설립할 때는 시도 허가 문제가 쉬워요. 뭐라고? 시공급 신고 남들의 인간인데 너 혼자 신고.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은 구성하되 20명 이상 맞고요. 3번 전용민주 70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될 수 없죠. 국민주택 공급 직장주택조합은 집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 세대니까 아무리 작아도 집 있으면 안 돼요. 4번 주택조합은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받아야 되며 감사결과를 관할관청인 시군객에 보고하고 인터넷 게시에서 조합원이 열람일수록 해야 된다. 안 배웠지만 당연한 말 같고 5번은 아직 안 배워서 모르고 그래도 답은 알고 3번 주택조합이다.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인가 또 나오죠. 너는 시군구 신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업주의 지연 때문에 조합에 발생된 손해 배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상식으로 해야죠.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조치와 국민한테 우선 공급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첫 번째, 리모델링은 제외고 두 번째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세 군데 다 틀렸어요. 출제인이 한 군데만 속이면은 헷갈려 할 줄 모르니까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세 군데 다 바꿔요. 친절한 출제이야. 4번 안 배워서 모르고 5번 시군구 등장 주택조합이 주택법 명령처분에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없다.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주택적 받고, 그 다음에 682페이지 보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1번 사업계획 승인인데 아까 얘기했죠.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점은 30가구입니다. 30가구. 그러니까 3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만하면은 건축법 허가. 30 이상이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은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봤죠? 단독주택 얼마라고요? 30호 이상. 지금 원칙만 합시다. 예외까지 하지 말고. 공동주택은요. 30세대 이상. 그러면 대지는요. 대지는 만제곱미터 대상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이게 승인 대상이면 이거를 누가 할 거냐? 승인권자, 승인권자. 승인권자를 보게 되면 승인권자는 이게 몇 세대 하냐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 건설하는 대지 면적이 얼마냐? 대지 면적이 10만을 기준해가지고 10만 제곱미터 미만 할 거냐? 10만 제곱미터 이상 할 거냐? 이렇게 따진다.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 이상이냐? 10만 미만이다 그러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광, 특특 그럼 말해야 돼요. 뭐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시에는 무슨 시, 무슨 시? 대도시가 있고 일반적인 시가 있고 그리고 군수가 합니다. 하나의 도시,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게 돼 있어요. 군수다니까. 근데 10만 이상이 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장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시장 군수 대신에 도지사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쓸 때는 뭐라 쓰면 줄였을 때는 시, 도, 대도시장, 시, 도, 대도시장. 10만 미만이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면 시, 도, 대도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군수. 예. 결론 차이점은 예.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할 거냐? 대도시까지 똑같으니까.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할 거냐? 도지사가 할 거냐? 이런 얘기야. 10만 이상이면 누구 하고? 도지사하고 10만 미만이면 일반적인 시장수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직접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누가 했다? 국가가 했다. 또는 LH공사가 했다. 내용들이 주저리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암기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얘보다도 얘를 지금은 10만 미만이냐 이상이냐 해가지고 얘 왜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가 하면 국장이 한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승인 대상 682페이지 승인 대상 받고 683페이지 승인권자 받고 넘어가게 되면 684페이지 3번, 1번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 아까 해봤죠? 공구 뭐 따로 착공 따로 준공 따로 몇 미터 폭? 6m 한 개 공구 몇 개? 300개 전체 몇 개? 600개 자, 그 밑에가 봐봐요 1번 봐봐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뭐라 썼냐 그러면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 공부 분할해서 주택 막 해가지고 가로 딱 찍고 얼마 이상이면 분할해서 할 수 있다.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이게 한 문제예요. 몇 개? 600개. 나머지는 지금 무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 사업계획 이행 및 승인 취소 걔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68, 69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70은 그런 것은 보지도 않아요. 시험 볼 갈 때까지. 71페이지도 보지도 않고 72페이지 보면 대지 소유권 확보 이거 대지 소유권 확보 이 부분 알아야 되는데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자 여기에다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를 700세대를 건설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봐야 되지?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뭐 하자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자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원칙이 땅 사오라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라. 자기 땅에다 지어야지 남의 땅에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대지 소유권 확보. 지금 691페이지요. 근데 이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지, 예외. 예외는 대지 소유권을 미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게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냐? 국가, 지자체, 공사 미확보해도 자기네들은 미확보해도 어쩐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요. 두 번째는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건설 사업을 누가 합니까? 자, 현대건설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자, 주민 여러분 해가지고 주민 여러분 현재 여기 시세가 얼마입니까? 땅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주민들이 시세는 시가요? 시가가 얼마인데? 5만 원인데 주민들이 더 받아 뻥쳐가지고 주민들이 9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전부 다 내가 9만 원에 매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내가 이 땅을 쓸 수 있다는 사용승낙서에다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100% 도장 다 찍어준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된다고. 굳이 소유권 없다 하더라도 뭐만 있으면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면 된다. LH가 여기다 LH에게는 산이 있는데 LH가 산을 딱 깎아가지고 이렇게 택지 조성을 딱 했다. 택지 조성. 안에 필지가 수도 없이 많은 필지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싹 더해가지고 합병해야죠. 합병해가지고 분할해야 돼요. 근데 땅을 갖다 물리적으로는 밀어놨어요. 팽팽 만들어놨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만 누구한테 팔았다. 이 부분만 현대한테 팔았다. LH하고 현대가 뭘 썼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공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뭐 필지가 수두만해요. 합병하고 분할하고 소유권을 줘야 되는데 이만큼 분명히 면적까지 다 돼 있고 측량까지 돼 있고 해가지고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직 공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소유권은 못 넘겼다는 얘기요. 그러면 얘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있으니까 있지. 그럼 어쩐다고? 사업계획 승인해준다. 두 번째는 그런 얘기요. 굳이 소유권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그 방법 두 가지지. 100% 지주동의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LH는 샀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은 등기는 아직 안 돼 있다. 그런 경우. 첫 번째. 타겟은 첫 번째.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하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듭니다. 먼저 저기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고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 권한. 80% 이상 지주 동의했다고. 나머지 미확보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다고.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현대가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가 건설을 하는데 이만큼 해서 여기에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고 옛날부터 얘는 땅 가지고 있었어요. 을이 이 정보를 알았어요. 현대가 건설 사업을 한다. 을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만큼 해야 돼. 을이 이만큼 사놨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현대는 이제 중개업자를 통해가지고 땅 작업 들어요. 사고, 다 사야지. 사고. 전부 다 사야 돼요. 둘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현대가 아파트 건설해가지고, 현대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게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현대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팔아먹는 이 행위는 공익인가요? 사익인가요? 사익입니까? 사익. 그럼 남들은 다 판다고 하는데 얘 둘만 안 판다고 버티는 거예요.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뺏어오려면 저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된다? 공익사업이 돼야 돼. 공익사업이. 공익이 아니니까 뺏을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자 평당 얼마에? 5만 원. 전부 다 5만 원 다 불렀는데
얘들 둘만 합심해가지고 둘만 합치면 야 우리 둘은 500만 원 안 주면 팔지 말자. 둘이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는 사업을 포기할까요? 사야 될까요? 사야지.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사기 싫으면은 얘들 빼놓고선 빼놓고 사업하게 되면 봐봐요. 사업 중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길 태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생긴다고. 그럼 이게 아파트 단지냐고 웃기다고 이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고. 그러면 분양원가가 높아져 안 높아져?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주택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주택가 올라가면 옆에 덩달아서 계속 분양가 올라간다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가 다 된다고. 아닌 것 같지만 국가에서는 어째요? 이러면 안 되지. 니들 그러면 안 되지. 니들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니까. 큰다고 해서 얘들은 우리는 내 땅이니까 갑과 을은 자기 이익이 사는 것이고, 근데 결론을 그래봤지 이것도 현대도 자기이거든요. 사익이니까 큰다고. 수용권 줄 수는 없다고. 이게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사업지가 웃기게 되잖아요. 모양새가.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5만 원인데 1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상자 들고 째야지. 찾아가야지. 어디 찾아가야지. 의원님 해가지고 법을 좀 바꿉시다. 법을 바꿔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알바끼. 이런 경우는 저 알 파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그냥 500에 사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결론은 그 분양가 올라간다고 이거. 결론은 궁극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이 얘 걸 갖다 다 뒤집어 쓸 수가 어쩔 수가 없다고 이것은. 근데 그래서 내가 이익에서 빼겠습니까? 이익은 안 빼요. 원가 올리면 되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맞아. 얘들은 좀 뭔가 좀 잘못된 데죠. 그래서 나오는 제도가 매도 청구라는 제도. 매도 청구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 땅 나한테 파세요라고 법원에다가 소 제기한다고. 그런데 매도 청구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바끼라는 제도가 없어요.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서 알바끼 중국의 중국이라고 합니까? 대륙이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대륙의 알바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여기다 이렇게 혼자 집지어 살고 있는데 자 여기다 정비사업 합시다. 파세요. 다 파는데 혼자만 끝까지 버티니까 중국은 어떻게 깎아버리고 이렇게 여기 깎아버리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너 혼자 다니든가 말든가. 중국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알바끼 한번 찾아보라고. 중국 알바끼 한번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고 놔놓고 이렇게 사봐더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버티고 있으면 어차피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오는데 얘가 버텨버리니까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못 봤습니까? 이런 거. 알바끼 하니까. 우리나라는 저런 거 봐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민간인들한테 수용권은 줄 수는 없고. 그잖아요. 좀 사익이니까. 근다고 저렇게 놔두면 궁극적으로 분양받은 국민들이 피해보고 국가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제도 도입해서 저거 파자는 얘기. 지금부터 이제 매도 청구 배웁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1번이 어쨌거나 시험 문제 1번이니까 일단은 자, 이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다 먼저 뭐하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라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80% 이상 지주 동의를 받으라고. 그리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봐요. 여기에 이만큼 해가지고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해가지고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현대가 주민 여러분 여기 시세가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3만 원인데 얼마를 뻥쳤다고? 5만 원 뻥치니까 현대 그거 알면서 그래 내가 9만 원에 사줄게 해서 샀다고. 근데 얘는 얼마 버린다고? 얘는 500만 원 버린다. 500만 원 이렇게 요구한다고. 어쩐다고? 파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때 현대를 도와주는 게 만약에 원주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원주 시장은 현대 건설을 도와야 되겠어요? 갑이라고 하는 원주 시민을 도와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현대의 이익을 보면서 현대를 도와줘야 돼요. 원주 시민인 갑을 도와서 원주 시민 갑 편들어야 돼요. 나는 원주 시장이다 그러면. 약간 애매하죠.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뭐라는가.
이자가 누구냐? 네가 투기꾼이냐? 원주민이냐? 이거 따지는 거야. 투기꾼이다 그러면 봐줄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투기꾼은. 그러면 원주민은 어찌해야 돼요? 원주민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 보호가 나와요. 원주민. 그럼 누가 원주민이냐? 지구단위계 결정하기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기한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요.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원주민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 못 한다요. 원한 만큼 주고 사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얘는 어쩐다고? 원한 만큼 주고 살아. 근데 얘가 이제 중개사 공부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아, 원주민이면 원한 만큼 주고 사는구나. 어쨌거나 내 땅을 얘가 뺏어갈 거 아니에요. 부르는 김에 많이 부려. 내가 바보냐? 왜 500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잡아야지. 5천만 원 이렇게 불러버리면 원주민이면 판다 못 판다? 못 판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세요? 진짜 문제지. 이 원주민은 투기꾼보다 더 악질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 하냐? 안 되겠다. 이때는 원주민 보호도 중요하지만 안 그러면 저 사업이 무산되니까 사업 주체 도와주자 해가지고 95% 이상만 확보해라. 95% 이상 확보하면 원주민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얘기요. 반대를 위한 반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요. 그때는 모든 자에게 가능하다.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95% 확보하려고 건설회사는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건설사 편에 있냐 아니면 지주 편에 있냐 판단 잘해야 돼요. 건설회사에서 우리 통해 가지고 지주 작업한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땅 사들여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건설회사 편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제 모르게 95%를 넘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주 편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6%를 버텨야 6%가 버티면 이 사업 어째요? 못 해요. 든다고 중간에 빼놓고 하겠습니까? 중간에 빼놓고 이런 단지 말로 이런 단지 이 구조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섰는가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런 알밖에는 못하게끔 주택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버틴다 그러면 얘가 6%를 버틴다 그러면 현대는 어찌해야 돼요? 열받네 해가지고 사업범을 늘려버려 이렇게. 사업범을 늘려가지고 범위를 늘려가지고 지구단위 변경해가지고 사업범을 늘려가지고 한 97% 만들어 놓고 얼마 줍니까? 너는 이제 3만 원 파가지고 보내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길을 최대한 쫑긋 해가지고 얘가 몇 프로 지금 확보했는가? 93% 정도 거기서 승부를 잘 던져요. 거기에서 끝까지 버티면 결국 현대는 바보입니까? 그 다음 방법을 쓰지. 범위를 확 늘려보면 되지. 그게 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691페이지 다시 보면 1번 사업계획 승인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미확보 3가지가 있는데 1, 2, 3 3가지들은 1번이 중요해요. 1번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 필요 그리고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 나중에 주택자본 따로 할 거예요. 주택자본 95% 이상 확보해야 돼. 땅 사야 돼, 주택자본. 근데 일반 건설회사는 80% 이상 지주 동의만 받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해준다고. 사업계획 승인 해줄 테니까 이제 건설회사는 나머지 확보해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나머지 확보 어떻게 할 것이냐? 692페이지. 그게 뭐 한다고? 매도 청구. 자,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택은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입니다. 시가. 아까 얼마? 3만원. 시가면 3만원이요. 시가로, 그게 함정이니까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된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체크합시다. 3개월 이상 협의. 처음부터 법원에 쪼르르 가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 이러면 안 되고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파세요. 상 3번 정도 하고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그래도 안 판다 그러면 어쩐다고? 법원에다 이제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는 얼마에? 시가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 주택자배 전 박스 보게 되면 박스가 95% 이상 확보했다 나죠? 그게 사업주체보예요. 사업주체보. 95% 이상 확보했으면 사업주체보호 측면에서 모든 자에게 할 수 있고
밑에 보면 1호 외니까 95% 그러면 미만이잖아요. 아까 기본이 얼마요? 80이지. 80에서 95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 원주민보요. 원주민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원주민. 10년 뒤에 여기 대규모 개발될 거 알고 미리 투기하러 들어오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는 원주민으로 봐가지고 그 자에게는 매도 청구 안 됨. 95% 이상 확보했으면 모든 자에게 됨.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갖다 뭐 합시다.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리모델링 하려면 동의가 있거든요. 일부는 하는데 이 두 집만 딱 반대한다 그러면 두 집만 빼놓고 리모델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매도 청구입니다. 팔고 나가 쫓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뭐 소유자 확인 곤란 지금 볼 때가 아니고 그럼 나온 적이 없어요. 693페이지 3번 토지 출입 이것은 6월 달쯤에 이쪽 파트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파트예요. 94, 95, 96, 97, 98, 99, 700, 701, 2, 3 이쪽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74페이지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감리 여태까지 감리가 지문 딱 한 번 났어요. 지문 딱 한 번. 처음 29번 봤는데 지문 딸랑 한 개 났다고.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가고 706, 707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708페이지 가면 사용검사도 이것도 10년 가면 한 번 나오니까 띄엄띄엄 나오니까 이것은 4월 달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711페이지 6절 공업화 주택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공업화 주택 끝. 내용이 시험에 나질 않아요. 내용이 시험에 안 나고 그냥 문제가 1문제 있어요. 다음 중 주택법과 관계없는 것은 1번 투기과열지구 2번 시범도시 3번 공업화주택 4번 지역주택조합 5번 분양가 상한제. 그럼 답은 뭐예요? 다음 중 주택법과 관계없는 거. 자, 1번 잡죠. 1번 공업화주택 2번 시범도시 3번 투기과열지구 4번 분양가 상한제 5번 주택조합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주택법과 관계없는 게 뭡니까? 원주 치악산 밑에 가면 무슨 마을이 있다고? 정부암 마을이 있다고. 정부암 그게 뭐라고? 시범도시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어디서? 국계법에서. 주택법이 아니고 국계법에서 이런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무슨 법에 있냐 이거 물어본다고. 공업화주택. 우리가 봐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500세에 건설합니다. 그러면 대지조정 딱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판넬 거푸집 세워가지고 레미콘 쳐가서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벽을 만들든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벽 만들고 기둥 만들고 바닥 만들고 차에다 싣고 가서 기둥 세우고 하든가요? 현장에서 바로 만들든가요? 아니면 만들어 가서 붙이든가요? 현장에서 바로 합니까? 들고 가서 붙입니까? 아파트를? 막 기둥 들고 가고 벽 들고 가고 바닥 들고 가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만들어 가는 것도 있고 이 만들어 가는 게 공업화주택이에요. 공업화주택. 벽, 기둥, 바닥이 다 만들어 간다고. 그게 강도가 훨씬 강하지. 강도가. 그것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가니까 그런 걸 보고 공업화주택을 하는데 내용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3번 이제 주택 공급입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